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명 행사에 대한 뭔가 독단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결파들이 얼마나 나를 수세로 몰리게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이번에 유튜브에서, 특히 친명 유튜브였거든요. 거기서 토로하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통합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툭 던지면서 그 통합의 행보가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의문과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과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징역형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비토 세력이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부터 해서 이 비명계는 검찰과 결탁해서 나를 몰아넣는 그런 세력이다. 어떻게 보면 좀 개딸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그런 어떤 방어막, 방패막을 어떻게 보면 좀 마련하기 위한 에드블룬이 아닌가. 홀쇼 발언 두고 좀 파장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인공지능 얘기만 합시다. 그것이 무슨 뭐 계획을 가지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했던 발언이라고 보지 않고 그래요? 그냥 가볍게 했던 얘기인데 그것이 과하게 예.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네. 그 직접 물어뵀을 때도 뭐라고 하셨나요? 예.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그게 예. 그렇게 확대 해석되냐 이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내 뭐 일박에서 검찰과 짜고 뭘 쳤다. 그러니까 이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이탈표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그때 사안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 짜고 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며칠 전에. 이게 지금 계속 두고두고 논란이. 아니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내 약간 계파 갈등처럼 또 비춰지고 있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된 당내 목소리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진실되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다 지난 일이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가요? 네,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고요. 예. 고인 뭐 이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좀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또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대신 제가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진 정성호 의원이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다까지 했는데 신혜영 전 의원님,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한 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게 한참 지났어요 벌써.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참 그러니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국회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한 차례는 뭐 부결이 되고 두 번째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이탈표가 늘면서 통과가 되면서 막 구속 심사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냈는가? 그러면서 향후에 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뭐 7명밖에 배제가 안 됐다. 이 얘기까지 덧붙였단 말이에요. 이거 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정성호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이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날에 우리가 표결 날 기억해보면 정말 우리 당에는 상당한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분열되고 그날 가결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소리 지르고 정말 서로한테 그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예. 같은 당 의원끼리도 이렇게 갈등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참 그때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때 박강원 원내대표 그리고 비명계 분들이 많이 지난 공천에서 탈락하셨죠. 벌써 이제 총선이 4월이었으니까 예. 공천 탈락하고 1년이 됐습니다. 참 지금 탈락한 부분에 있어서 비명계 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생채기를 낸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명 행사에 대한 뭔가 독단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결파들이 얼마나 나를 수세로 몰리게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이번에 유튜브에서, 특히 친명 유튜브였거든요. 거기서 토로하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통합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툭 던지면서 그 통합의 행보가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라는 의문과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네. 전 의원님.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실수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뭐 분위기에서 뭐 하다 보니까 나온 실수다 아니다. 이거는 뭔가 상당히 생각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갈리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이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앞두고 약간 지지층이 들으라고 한 얘기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까지 있어.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좀 본심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만큼 당시 2023년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어떤 원한이 아직까지도 깊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물론 뭐 그때 당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친명형제 비명 행사란 말이 생길 정도로 비명계에 대해서 공천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규칙을 뭐 3번이나 뭐 바꾸면서 굳이 꼭 박용진을 떠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왔는데 어떤 그런 어떤 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보복을 했는데 또 지금 와서 그때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이 비명계가 검찰과 결탁했다, 폭력 집단과 이렇게 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비명 행사한 비명계 의원들을 2번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징역형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비토 세력이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부터 해서 이 비명계는 검찰과 결탁해서 나를 몰아넣는 그런 세력이다. 어떻게 보면 좀 개딸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그런 어떤 방어막, 방패막을 어떻게 보면 좀 마련하기 위한 에드블룬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되게 잔인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주셨는데 신영 전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심 날짜가 3월 26일로 잡혀 있잖아요. 뭐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심과 유사한 형태로 2심 결과도 나온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비명계들 목소리가 더 막 크게 내고 더 크게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요? 이렇게 크게 되면? 나온다고 해도 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효력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2심은 무죄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미리 예단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통합 행보를 지속하실 걸로 보여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식 입장을 내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비명계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화해 제스처는 또 계속.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홍석준 전 의원이 보시기에 아까 정성호 의원이 대신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이번 건으로 사실 전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막 사과 요구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 좀 이 문제 관련 사과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과연 비명계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이는 어떤 통합 행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많은데 끝으로는 이렇게 통합 행보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속마음은 예. 비명계를 향한 속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직도 뭔가 예. 불편하고 섭섭함도 크고 뭐 느낄 이런 게 수가 있다고 있었죠.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뭐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끝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비명계는 더더욱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